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최근 잇따른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위협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잦아진 빈도와 높아진 수위의 움직임을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지 오늘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YTN 방송과 라디오를 넘나들며 타고난 진행 능력을 뽐내고 있는 이현웅 아나운서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을 실감하실 겁니다. 청명한 날씨에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10월이죠. 10월은 전국 각지 국립공원마다 탐방객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등산 사고도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시는 만큼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도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부도 특별히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와 관련된 보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리뷰와의 시간, YTN의 북한 안보 보도 살펴봅니다. 네, 최근 북한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이 잇따랐고요.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보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소식이 이어지면서 외교안보 불안이 늘었습니다. 이틀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소식에 그리고 강릉 낙탄 소식, 그리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소식까지 있으니까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초 미국의 중간선거 시기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더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할지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언론 보도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는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안보 위기 시 군 취재 보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기자협회와 국방부가 함께 만든 그 보도 기준입니다. 예. 여기 그 서문에 보면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보도 행위와 국가 보위 및 국민 보호 임무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네. 질병이나 재난 이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북 대립이라는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YTN 정보 제공에 이번에 충실했는가 이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YTN 보도 내용이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YTN은 24시간 뉴스 채널답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시작된 날로부터 발빠르게 속보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일인데요. 속보 국군의 날에 또 탄도미사일 NSC 북행태 개탄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10월 4일 속보입니다. 합참 북한 동쪽 방향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 제공과 함께 속보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의 대담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뉴스 하면서 최근에 외교안보 사안으로 대담했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는데 어땠습니까? 언론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감만 전달하고 고조시키다 보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세한 분석과 해설로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시작한 것인지 또 그 이면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떻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 세계의 대응은 어떤지 정말 그 다각도로 다뤄져야 할 텐데요. 이번 YTN은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좋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좀 새롭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으려 했다라는 그런 노력이 보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 좀 자세히 살펴보면 9월 30일입니다. 뉴스라이더에서 북미 관계 고강도 위기 발전 가능성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그 한미일 연합훈련 주요 이슈를 잘 설명을 했고요. 네. 또 10월 1일 보도입니다. 북한 리포트 북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임박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그 왕선택 센터장님 예. 출연해서 로널드 레이건 함을 그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부른다고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요. 이 군함에 대해서 북한이 민감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정보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6일 그 이슈 인사이드 북 최근 이틀에 한 번꼴 유엔 안보리 중 도발 의도는 이 대담에서는 전문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유를 두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차원, 또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군사부문 성과를 표시하기 위한 차원, 또 마지막으로 북한이 완전한 핵국가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차원이라고 분석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고요. 또 중국 역시 자국 이슈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북한을 등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과 외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기도 해서요. 이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걸 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련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이 주제를 여기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정보도 부족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들의 견해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권력 핵심 부의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알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취재하는 기자들도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도 그런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어떤 권력 핵심 부의 이야기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다 알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추측이나 해석이 그들의 평론에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되고요. 언론도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 과정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끔은 굉장한 특종을 하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사실과 다른 오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북한 관련 소식은 차분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YTN 국제부의 역할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날아갔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고 또 주변 해역에 낙하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이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소식도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잘 전해졌습니다. 또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였죠. 이 사이렌의 호해까지 북미사일 통과의 위기감 고조를 보면 이른 아침 출근길에 기차역 그 안내 방송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방송이 나오는 모습이나 또 호해 등을 거리에서 나눠주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좀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네. 북한 관련 보도에서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보 공유에서 소외된 사람들 없어야겠죠. 모든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군 전문 용어는 어렵습니다. 또 영어 약자도 굉장히 많고요. 네. 무기에 대한 이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출연 전문가들이 이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점은 좋았고요. 또 앵커분들도 중간중간에 전문 용어를 그냥 전문가가 쓰시면 풀어서 질문을 다시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좋았습니다. 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이 출연해서 미사일과 발사지에 대한 정보와 전문 용어를 정리하고 또 이전 도발 역사와 비교하면서 설명해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난뉴스에서 수화로 함께 진행하는 거, 네, 그게 의미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소 뉴스에서도 이게 필요하겠지만 네. 그 국가 재난이나 안보 상황에서는 더더욱 장애인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위기 시에는 수화 진행도 조금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있었는데 이게 밤사이에 SNS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언론 보도는 되게 늦게 나왔어요. YTN 대응은 어땠습니까?
지난 5일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이에 대응 사격을 하면서 발사했던 현무-2 미사일이 비정상으로 비행하다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강릉 기지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시각이 밤 11시 30분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동트기 전까지 트위터 등 SNS에서는 폭발 사고를 두고 좀 난리가 났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YTN의 최초 보도 시각을 보니까 그 다음 날 오전 7시 56분이더라고요. 이 군에서 보도 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에 YTN도 이에 따른 결정에 따라 오전까지 보도를 내놓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을 할 부분입니다. 이 엠바고가 걸린 문제라고 해도 좀 상당히 좀 늦은 보도가 아니었나 짚어볼 부분인데요. 이 민가 멀지 않은 지역에서 폭발음과 하염이 발생했다는 그 사고의 성격을 볼 때 시민들에게 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을 강구했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했습니다. 5일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했던 강릉 군 보도유예 논란 보도를 보면 이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이 군이 아침 7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낙탄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도를 유예하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뉴스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전쟁이 난 줄 알고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예. 찍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로 바로 제보 영상을 보내는데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느끼고 언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겠고 보도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군이 엠바고를 오전 시간까지 요청했고 또 이에 언론이 모두 따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도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이 밤사이 언론에서 사고 소식과 관련해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라는 내용도 알 수 있듯이 이런 경우 보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이 바람직했을까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언론이 군 당국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확인된 사실만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했었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좀 짚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고가 있었던 게 밤이고 또 엠바고가 걸려있던 상황이라서 좀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외교 안보 관련, 특히 국방 관련 사안은 그 언론이 관련 부처에 지금 말씀하신 엠바고 요청을 좀 관대하게 받아주는 풍토가 있기는 합니다. 외교안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자칫 과도한 보도 경쟁이 국가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맞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건은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이 적절했는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릉 시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아침에야 관련 소식을 그것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전달하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안보부도는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국가안보위기 시에는 모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군사 전문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하고요. 장애인 등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이번 보도에서 잘 보여주셨지만 앞으로도 이 점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김수정 박사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다각도의 정세 진단과 예측 필요해. 이 북한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죠. 문제는 미사일 도발은 국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북한이 처한 상황과 또 국제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해주면 과도한 안보 불안을 억제하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전략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간신문을 정리해주는 굿모닝 브리핑에 이어서 전 세계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까지 YTN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시청자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에필로그 Y가 만난 사람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쁜 현대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정보 습득 수단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뉴스 전문 지상파 FM 채널 YTN 라디오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YTN 시청자에게도 YTN 라디오 청취자에게도 익숙한 그분과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신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굿모닝 브리핑부터 여러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까지 1인 다역을 해내고 있다고 하죠. 진행할 때 방송과 라디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방송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각적 자료나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면 라디오는 정말 음성에만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이현웅 라디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평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YTN과 YTN 라디오 보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현웅 아나운서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오셨을 텐데 네. 먼저 지금 맡고 계신 방송은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크게 하고 있는 게 TV에서는 굿모닝 브리핑이라고 조간 브리핑 코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라디오에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아마 연초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일단 먼저 굿모닝 브리핑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소개를 대신해 주시겠어요?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다원 앵커와 또 정지웅 앵커가 진행하고 있는 네. 굿모닝 YTN이라는 뉴스 프로그램 안에서 아침 신문의 주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 45분경에 시작이 되고요. 아침 신문 다들 못 보시잖아요. 맞아요. 한 가지만 보기도 워낙 힘든 요즘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신문들에서 주요 이슈들, 기사들을 뽑아서 좀 깔끔하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들이 좀 철칙을 가지고 또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나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저희는 재가공해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원 기사의 취지나 논조를 크게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다만 무언가 자극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걸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 기사를 보다 보면 뭔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정말 눈길이 탁 가는 그런 내용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명의 관계자의 인터뷰나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길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너무나 쓰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또 객관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근데 신문사마다 사실 좀 방향이라든지 기사 논조가 좀 다를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좀 뽑을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 있죠. 이렇게 아침에 보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대다수의 분들이 여러 개의 신문사를 챙겨보거나 여러 개의 방송사를 챙겨볼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게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편향적이게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가급적이면 좀 양측 혹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하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송인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홍보,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하고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희 캐치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등등 문화까지 스포츠까지 정말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듣다 보면은 하루하루 뭔가 이슈가 쌓이고 어디 가서 되게 얘기하기 좋고 빠지지 않고 모르는 거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평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94.5 메가헤르츠 맞추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코너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좀 공부가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프로그램이면 경제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뭐 정치 프로그램이면 정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치도 했다가 경제도 했다가 뭐 다른 것도 막 하니까 이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캐치프라이즈처럼 듣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와지고 똑똑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코너 개수를 세봤더니 9개나 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코너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 가장 재밌는 코너는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사와 함께하는 저희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들, 어렸을 때 뭐 돈도 못 받아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고 궁금증도 많았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하게 되면서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일하면서 분명히 뭔가 부당한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청취자 상담도 진행을 하면서 매주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누다 보니까 좀 공부가 되는 그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TV와 라디오를 두 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라디오의 장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디오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네. 전 따뜻함? 저는 여기 YTN으로 보자면 8층에 라디오가 있는데 8층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코너 진행을 위해서 4층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긴장이 되고 네. 뭔가 분위기가 다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긴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뉴스의 그 신속함 또 중요성, 긴박함 때문에 다들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랬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방송을 마치고 나면 다들 제가 아는 그 따뜻한 모습으로 네. 돌아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라디오국은 딱 그 8층에 올라가면 뭔가 그 기호는 분명히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포근함이 듭니다. 좀 더 가족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네, 실제로 뭐 그런 느낌도 사실 들고 구성원뿐만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카메라들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해서 사실 속마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TV에서 굿모닝 브리핑이라든지 이렇게 뉴스를 진행할 때랑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때 조금 본인만의 그런 진행 스타일도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코너를 진행할 때는 제가 코너지기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뉴스의 결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뭐 전후의 뉴스에 어떤 아이템들이 나가는지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혹은 너무나 갑자기 다른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중심을 잡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다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 조금 더 다른 얘기 그리고 더 깊은 얘기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라디오를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그 따뜻함 중에서도 시청자들과 그 청취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반응들이 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오죠. 체감하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뭐 퀴즈도 많이 내고 그리고 퀴즈가 아니더라도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뭐 대체로 응원해주고 또 코너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퀴즈를 맞춰주시고 뭐 이런 문자들이 많지만 네. 간혹가다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문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아나운서로서 앵커로서 진행자로서 뭔가 좀 치우쳐졌다. 무언가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들이 올 때가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고 똑똑하셔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TV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라디오까지 두 가지를 함께하고 계신데 이외에도 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YTN이라는 그 그룹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랄까 조금 웃을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뉴스를 보다 보면 물론 뉴스를 통해서도 웃을 일이 생기곤 하지만 뭔가 그거 말고 정말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코너나 뭔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예능이나 뭐 블랙 코미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요즘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요즘에는 하고 있는 거나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 네. 늘 모니터를 해보면 제 부족한 점들이 아직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코너나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자 요즘에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뉴스나 이 라디오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더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께 웃음과 따뜻함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쏘아 올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지난해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에 발사에 성공했고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밤새워 이룬 쾌거라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어쩐 일인지 연구원들은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공지능 분야 등을 연구하는 젊은 인재들의 퇴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SLBM 개발자들은 물론 비슷한 시기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연구진은 성과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국방 연구개발 성과 보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